일단 교재 총칙 부분을 펴주세요. 교재 138페이지. 자, 제일 처음에 부가세 기본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부가세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회사면 회사들이죠. 회사. 이쪽에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자, 물건을 매입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근처에서 뭘 주워다가 뭘 만들어요. 만들어서 물건을 배급한 겁니다. 매출 100. 자,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사서 30 정도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합니다. 130에. 매출 130. 자, 소매업체에서 물건을 사서 여기 최종 소비자가 있죠.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자, 가격 이익을 20 정도 붙여서 매출 150에 팔았어요. 자, 부가세율이 10%라면 어떻게 부가세를 합니까? 일단 제조업체에서 물건 팔 때 부가세를 붙여야죠. VAT 10 붙여서 가격은 110입니다. 이 돈을 받아야죠. 자, 도매업체가 110 돈을 줍니다. 이걸 받아서 현금으로 할게요. 받아서 100은 갖고 부가세 10을 세무서 내야 돼요. 해당 세무서에 부가세 계산은 이 자기가 매출한 금액 있죠? 여기다 세율 곱해요. 10% 곱해서 신고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매출 한 금액 물건 판 거 곱하기 세율 10%. 요게 매출에 대한 세금이죠. 10이 나옵니다. 이것을 부가세법은 매출세액이라 불러요. 매출세액. 여기서 물건을 매입할 때 상대방이 부가세를 달라고 하면 줘야죠. 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그 부가세를 떼줍니다. 근데 이 경우 지금 매입이 없죠. 없으니까 매입세액은 없는 거예요. 매입세액은 0이죠. 0. 이걸 빼면 이게 부가세 낼 세금이에요.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10이 나오죠. 이렇게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신고서 세무서에 제출하고 요즘 다 전자로 신고하죠. 신고한 다음에 세금 10을 납부해야 돼요. 부가세 10 납부. 신고 때 가서 납부를 합니다. 신고는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죠. 이게 1년이면 반을 잘라서 6월 말까지 요것을 제1기 과세기간. 기간이 끝나면 부가세 신고는 25일까지 하는 거예요. 7월 15일까지. 요때 신고하는 겁니다. 요 사이에. 이 신고가 제1기 확정신고라고 얘기합니다. 확정신고. 그러니까 이제 7월 20일까지 이제 신고, 1기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2기 신고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죠. 신고는 끝나면 25일까지, 1월 25일까지죠. 요게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좀 길죠. 그래서 반을 잘라서 다시 3개월까지 끊어서 요 신고를 또 하게 돼 있어요. 요게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를 기간이 끝나면 25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4월 10일까지. 요 신고가 예정신고. 예정. 이기도 마찬가지죠. 7월부터 9월까지 끊어서 요 기간 신고를 미리 해야 돼요. 요 사이에 10월 15일까지. 이게 예정신고죠, 역시.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1년에 4번 신고하시는 거예요. 예정 확정, 예정 확정. 그러면 예정 신고는 요걸 신고하는 거죠? 확정 신고 뭘 신고합니까? 이거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 신고 한 것은 빼고 나머지만 신고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예정 신고 잘 했으면 확정 신고 대상은 요 3개월치가 되겠죠. 그러나 예정 신고 누락된 게 있다. 매출 누락이나 매입 누락, 확정 신고 때 포함해 신고하셔야 됩니다. 포함하는 거예요.
원래 6개월치인데 신고한 거 빼기 때문에 신고 안 한 것은 합쳐야죠. 그리고 요런 신고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일기죠. 6개월치. 예정신고 반을 끊어서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하는데, 우리는 수출기업이에요. 수출기업은 이 세율이 0%예요. 이게 세율이. 그럼 0%를 곱하면, 요 0 빨강으로 해볼게요. 0%를 곱하면 매출세액은 항상 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출금액은 0이죠. 매입세액이 있으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죠. 예, 신고서를 제출하면 요 마이너스 금액을 세무서에서 은행 계좌로 입금을 시켜줘요. 환급입니다. 세금이 환급. 따라서 환급을 이렇게 3개월마다 받으면 좀 자금이 묶이잖아요. 매입세액만큼 묶이니까 좀 빨리 환급 받고 싶다면 신고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 제도가 조기환급 신고입니다. 그 조기환급 신고는 요 3개월이죠. 여기 3개월, 요 3개월 중에서 한 달마다 신고하고 싶다. 그러세요? 1월달 신고하실래요? 1월 달에 매출과 매입 관련된 내용을 신고합니다. 하면서 신고는 1월이 끝나면 25일까지예요. 언제죠? 2월 25일까지. 신고서 제출할 때 조기환급이라는 난이 있어요. 체크해서 제출하면 조기환급 신고서예요. 세금은 15일 내 바로 환급해줘요. 빨리 환급이 되죠. 나는 2월 달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세요? 네. 2월이 끝나면 신고 언제까지죠? 3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금 바로 조기환급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 무슨 신고예요? 조기환급 신고. 조기환급 신고 대상은 환급이 나오는 기업 중에서 수출기업들. 그러니까 이 과표 속에, 신고할 과표 속에 영세율 적용되는 과표가 있어요.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설비투자한 기업들.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매입세액이 커요. 이게 뭐 건물 샀다. 기계투자 같은 거 했을 때 크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설비투자한 기업들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주 좀 어려운 기업들이 있어요. 뭐 회생계획 인가 신청을 했는데 인가 결정받아 이행 중에 있다. 자금도 좀 어렵고 그렇죠. 그런 기업도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세 가지예요. 영세율 값에 있는 기업들. 두 번째 설비투자한 기업들. 세 번째는 좀 회생계 인가 결정을 받는 등 좀 어려운 기업들.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은 이제 제조업체는 또 도매도 마찬가지, 소매도 마찬가지로 3개월마다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제조회사는 됐고요. 도매업체에 이제 신고해야죠. 도매도 신고서 작성할 때 매출이 얼마죠? 130 곱하기 세율 10%. 매출세액이 13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VAT 13. 돈을 받을 때 143을 받죠. 요 금액과 요걸 더해서 주세요. 돈을 받습니다. 143. 현금. 받고 이 업체에다가 우리가 부가세 13을 받았다는 증빙을 끊어주죠. 세금계산서. 이거 마찬가지. 소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에게 물건 팔 때 부가세를 받아야 돼요. 15. 165가 되죠. 그러나 보통 소매업체인 경우는 소비자들은 세금서 끊어줘도 세금계산서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하게 합니다. 세금서 작성하려면 소비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민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있습니까? 없대. 주민번호는요? 적어서 끊어줘야 돼. 그럼 그 사람은 그 받아봤자 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죠.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소비자 대상업종은 영수증 발급해라. 영수증. 영수증은 발급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세금계산서는 발급 안 하면 가산세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은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상관없어. 그걸 끊었을 때도 세무서에 합계표를 세금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끊은 게 얼마큼이다. 근데 영수증은 아무것도 제출 안 해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뭐 의미가 없는 거고, 일단은 부가세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매업체 신고는 이렇게 신고하죠. 여기 밑에다 할게요. 도매업체는 매출이 130이죠. 130 곱하기 세율 10%. 13이 나오죠. 이게 매출세액이죠. 여기서 매입세액을 빼서, 매입세액은 제조회사로부터 물건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그 합계표상에 세금세 기재된 매입세액이 10인 거죠. 이 금액을 합계표 제출하고 공제받는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 10.
부가세 낼 것은 3이 되는 거죠. 요 세금을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세무서에 제출하시고, 부가세 3을 내는 거예요. 소매도 마찬가지. 소매업체도 매출세액은 150 매출에 세율 10%죠. 곱하면 15가 나옵니다. 여기서 매입세 공제, 이쪽서 받은 세금계산서 확인되면 매입세 13 빼줘요. 빼고 나머지를 내는 거예요. 세무서 신고 납부할 세금은 2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이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세수는 얼마죠? 국가의 부가세 세금 수입은 얼마? 제조회사가 낸 10에다가 도매업체가 낸 3에다가 소매업체가 낸 2를 더하면 얼마죠? 15가 되는 거죠? 15. 국가 세수는 15입니다. 다 더하면 15. 부가세 수입은 국가 수입은 15예요. 이거 누가 냈나요? 소비자가 냈죠. 소비자 낸 셈이 15죠? 회사들은 부가세를 받아냈지 자기가 부담하지는 않았어요. 받아내고.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부담은 전가돼서 누구 부담이에요? 소비자 부담. 이게 부가세야. 바로 간접세 특징이에요. 간접세. 세금이 전가될 것이다. 전가돼서 소비자가 부담할 거다. 부가세 특징. 자, 그리고 잘 보세요. 각 사업자들은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 정확하게 10% 세금을 냅니다. 제조회사 부가가치가 얼마죠? 부가가치는 밸류 에디드입니다. 가치 증가시킨 거 0에서 100을 만들었죠. 매출 100에서 매입을 빼면 여기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는 100 빼기 0. 100이 되죠? 세율이 10%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100의 10%인 10을 내야 돼. 제조업체는 10을 냈죠? 10. 요 10이잖아. 도매업체는 부가가치가 얼마죠? 100을 갖다가 130을 만들었기 때문에 30이 부가가치예요. 30. 30이죠? 밸류 에디드 30. 도매회사가 낸 세금은 3입니다. 바로 이것의 10%야. 소매 마찬가지죠. 130에 사서 150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20이 되는 거죠. 밸류 에디드 20. 세금은 2를 냈죠. 정확하게 10%. 이래서 이 세금이 부가가치세인 거야. 계산해 보면 결국 부가가치에 세율 곱한 것만큼 과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가가치세. 이 이름은 부가가치세를 처음에 만든 나라들, 유럽 국가들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소수님이 부가가치세예요. 부가세 원조인 국가들. 우리도 그걸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가가치세. 일본은 부가가치세를 안 써요. 일본은 소비세. 뭐라고요? 소비세. 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다. 일본은 소비세.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에 가면은 이렇게 불러요. GST. 이렇게 불러요. 부가가치세를. 이게 G가 물건이에요. 굿즈. S가 서비스. T가 텍스죠. 결국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여기에 과세하는 거죠. 여기에 과세가 돼서 여기 과세하고 여기 과세하고. 그러나 결국 세금은 전가돼 소비자 부담입니다. 이게 사업자가 공급하는 게 바로 물건이나 재화나 용역이죠. 요게 회사들은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세율 곱한 거야. 곱해서 세금 내라 10%.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걸 보면은 재화 용역에 과세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연방 국가들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데는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GST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가세를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중국은 부가치세예요. 중국도. 그런데 이름이 좀 달라요. 증치세. 증가시킬 증자에 가치 가짜. 가치를 증가시킨 데 부과된 세금. 이게 부가세 이제 개요를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저 필기한 것은 이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게 PDF 파일이거든요.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다운받을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시면 다운받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교재 138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 개념. 자,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죠. 그거죠? 여기까지.
그럼 부가가치가 뭐예요? 부가가치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 유통 등 사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가치입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매출서 매입을 빼서 계산하는 거죠. 매출에서 매입을 빼서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이 하나 나오죠. 농민이 아무것도 없이 0에서 5만 원의 가치를 만든 거예요. 매출이 5만 원이죠. 밀을 5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산 사람은 제분업자가 사서 이걸 빤 거예요. 빠서 8만 원의 밀가루를 판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사서 과자점에서 과자를 만든 거예요. 10만 원 팔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농민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5만 원이죠. 요 차이. 제분업자의 부가가치는 요 차이입니다. 5만 원은 농민이 만든 가치에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사다가 요걸 만든 거죠. 3만 원. 그리고 제거업자는 8만 원에 사서 10만 원 만들었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2만 원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설명을 쭉 써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부가가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10만 원이죠. 이거 뭐가 똑같아요? 최종 소비자의 가격과 똑같은 거예요. 0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 합친 금액은 이 가격이죠. 그래서 부가가치를 다 더하면 결국 최종 소비자 가격과 똑같은 거예요. 그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 금액은 부가가치 창출한 5만 원, 3만 원, 2만 원을 더하면 요거죠. 더하면 10만 원이 되는데 이건 결국은 최종 생산물인 과자 판매 가격과 같은 금액입니다.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이거 여기 과세하죠. 과세. 하지만 부가세를 받아내면 돌려줘요. 왜? 매입세 공개 받잖아. 받아내면 돌려주죠. 받아내면 안 돌려줘. 소비자니까. 최종 소비자. 안 돌려주죠. 매입세 공개를 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 과세를 하지만 돌려받아요. 매입세 공개로 돌려받고 안 돌려주고 결국 여기 과세과 똑같아요. 단계별 과세를 하지만 세금은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환급이 되는 거야. 이게 받아내면 매입세 공제, 받아내면 매입세 공제. 돌려받죠? 그래서 단계별 과세가 되지만 과세가 매입세 공제로 취소가 되는 거예요. 받아낸 게 매입세 공제, 받아낸 게 매입세 공제. 취소, 매입세 공제라는 게 환급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에 과세 한 번 한 거와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복잡하게 안 하고 소비자 가격에 한 번만 과세해도 사실은 세수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사업자 간의 과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취소가 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단계별 과세하냐? 이게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매출과 매입이 쫙 체크가 돼요. 이 업체의 매출 파악되고 매입 파악되죠? 매출 파악, 매입 파악.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소비자 판매하면 이거 매출 누락해서 잘 몰라요. 소비자들 거래는 세금서 발급 안 하기 때문에 누락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매입이 파악돼 버리면 매출과 매입이 체크가 딱 돼 버리면 매출을 누락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익률이 얼마 있기 때문에 매입한 금액에 대충 율을 곱하면 매출이 대충 나와. 그럼 매출 누락을 시키면 국세청이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세금 파악이 더 쉬워, 이게. 자, 그 다음 설명은 이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사업자가 있어요. 사업자가 물건을 100에 사다가 200에 판 거예요. 부가치 얼마죠? 당연히 100이죠. 부가치는. 200, 100에 100. 이 100은 어디다 씁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사업하는데 도와준 사람도 있어요. 생산 요소 공급자들. 보통 경제학 생산 요소는 세 가지예요. 노동, 토지, 자본. 그럼 노동 제공자 누구죠? 근로자들이죠. 노동을 제공합니다. 와서 일을 해요. 토지 제공자, 지주. 땅을 빌려줘. 사업하도록 쓰게 토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본가들. 자본 제공. 그럼 이 사람은 이 100을 가지고 근로자 임금도 지급해야 되고 지주에게 지대를 줘야 되고 임대료, 자본가에게 이자를 줘야 돼요. 이 돈 가지고 주는 거예요. 번 돈 가지고. 그러면 임금으로 50이 나갔고 지대로 20이, 이자가 10이 나갔다. 돈이 남았네요. 80이죠. 20돈이 남아서 이게 이윤입니다. 합쳐도 100이 되는 거예요. 왜? 이윤은 전체 이
부가치에서 요걸 뺀 금액이 이윤이기 때문에 다 더해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도 가능해요. 부가치가. 부가치 구성 요소인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을 더해서 계산할 수 있어. 공제도 가능하지만 매출서 매입 빼는 방식, 부가치 구성 요소를 더해도 부가치가 나옵니다. 그 설명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가치를 가지고, 부가치는 매출서 매입을 뺀 금액인데 이걸 가지고 기업에서는 노동자 지주 자본가에게 임금, 지대, 이자를 주고 남은 돈이 이윤이기 때문에 이걸 더해도 됩니다. 이렇게 더해도 계산이 가능해요. 더해도. 그래서 부가치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공제법과 가산법. 두 가지죠. 공제법은 매출서 매입을 빼는 방식이죠. 가산법은 부가치 구성 요소인 임금, 지대, 이자와 이윤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보시면요. 여기서 이거 빼도 되고 이걸 더해도 되고. 왜? 여기서 이거 뺀 게 이거니까 더해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제법 계산도 가능하고 가산법 계산도 가능한 거예요. 보통 회계사들이 감사보고 작성할 때 주석상에 부가치를 적는 경우가 있어요. 회계사들은 주로 가산법을 써요. 임금, 손익계산 등에서 찾아내서 넣고, 임차료 같은 거 찾아내고, 이자 찾아내고, 이윤, 경상이익 같은 거 더해서 계산합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는 자, 어떤 회사예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매출. 뭐 재고는 없다고 가정할게요. 이번 게 산 걸 다 팔았어. 근데 매입한 물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제조 공장으로 할게요. 제조 공장. 회사면 매입한 물건 중 원자재 같은 거. 원자재는 뭐죠? 공정이 투입돼서 제품으로 변해서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물건이 중간재입니다. 또 하나는 기계 같은 거예요. 기계는 제품 생산에 사용은 되지만 제품 원재료로 투입하진 않죠. 그냥 사용하는 거죠. 가동. 그런 자산이 자본재예요. 자본재. 예를 들어서 중간재 매입이 100이고 자본재 매입이 200입니다. 근데 자본재는 기계로 할게요. 기계로 회사가 감가상각을 해서 5년 정도 쓰면은 더 이상 못 써요. 5년 정도 사용 가능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5. 정액법으로 할게요. 1년에 감가상각비가 한 40 정도 발생해요. 상각비. 이렇게 해서 5년간 감가상각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폐기할 예정이에요. 매출은 400이 발생했어. 400. 그럼 부가치가 얼마예요? 부가치는 매출서 매입을 빼야죠. 여기서 매입을 뺄 때 중간재 등에 빼는 겁니다. 자본재를 뺄 거냐? 자본재. 어떤 사람은 빼지 말자. 자본재는 직접 이 매출에 투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빼지 말자. 자본재 빼지 말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부가치는 300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본재를 왜 안 빼냐? 다 빼야지. 400에서 중간재도 빼고 자본재도 그냥 감가상각 되지만 5년간 그냥 바로 빼버리자. 복잡하니까. 이렇게. 부가치는 100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계를 왜 바로 빼버리냐? 감가상각 해야지. 부가치. 400에서 100 원재료에다가 기계는 감가상각비 한 빼주자. 5년간 빼주자. 40씩.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260 되는 거죠. 이렇게 부가치 계산하는 방식이 GMP 타입이에요. GMP형. 이 방식, 감가상각 빼는 방식이 NMP 타입입니다. NMP형. 그리고 이 방식, 자본재를 즉시 다 빼는 방식이 소비형 부가세 제도예요. 소비형. 네, 세계적으로 세 가지 제도가 보통 있는데 이론상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걸 써요. 우리도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재를 구입하든 중간재를 구입하든 관계없이 매입세를 즉시 공제받아. 근데 러시아가 이런 제도를 과거에 썼어요. 러시아가. 이 제도는 특징이 뭐죠? 세수가 크죠?
자본재를 투자해도 매입세액이 있어도 절대 공제 안 해줘요. 근데 실무가 되게 복잡해. 왜? 매입한 물건이 중간재인지 자본재인지 다 구분해야 돼. 실무하는 분들이 구분해서 자본재, 불공제, 중간재, 공제. 복잡합니다. 업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재 투자한 사람들이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면 그걸 공제 못 받으니까 투자를 싫어하는 거야. 투자하면 돈 더 많이 들어. 그러니까 투자에 약간 저효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걸 써요. 이거 소비용. 가장 편하고 이게. 중간재, 자본재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수는 약간 이거보단 작지만 또 자본재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 부가세 부담하면 다 돌려받아요. 세금을.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저효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비용 부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거예요. 소비용. 자, 교재. 이 세 가지가 있죠. NMP형. NMP형이죠. GMP형. 그 다음에 NMP형. 그 다음에 소비형. 세 가지가 있는데 특징은 차이가 뭐죠? 자본재를 어떻게 할 거냐의 차이예요. 자본재를 빼주자. 즉시 소비형. 빼지 말자. GMP형. 자본재를 빼긴 빼되 감가상각비로 빼주자. NMP형. 국민 순생산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비용 부가세 제도이기 때문에 요거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는 매출에서 뭘 빼죠? 중간재든 자본재도 구분 안 해. 구입한 기간에 즉시 빼줘요. 공제하죠? 이 제도가 자본재 투자에 대한 부가세를 즉시 공제받기 때문에 방금 다른 유형에 비해서 투자 저해 요인이 적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중간재, 자본재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공제받으니까 실무가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걸 쓰고 있다고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우리 부가가치는 어떻게 계산하죠? 부가가치 계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공제법. 두 번째는 뭐죠? 가산법. 두 가지가 있었죠. 똑같이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제법과 가산법. 그럼 어떡하냐? 자, 요 방법. 먼저 첫 번째. 매출서 매입을 빼자. 내게서 매입을 빼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가 나오지 않냐? 요게 부가가치죠. 밸류 에디드. 세율을 곱하죠. 여기다 T. 곱하면 여기 VAT다. 이렇게 계산 가능하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긴 하는데 괄호를 풀어버리자. 괄호를 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중학교 수학이 나오죠. 분배 법칙 양쪽에 곱해지는 거죠. 양쪽에 매출액 곱하기 세율 T 빼기 매입액 곱하기 세율이 됩니다. 오게 되죠. 이게 VAT예요. 여기서 매입액 곱하기 세율을 빼버리고 지워버리고 매입세액으로 대체. 요걸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다르죠. 뭐가 다르냐? 여기선 매입이 있으면 바로 빼줘요. 여기서는 매입이 있어도 안 뺍니다.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입증하세요. 어떻게 입증합니까? 세금계산서 받으셨어요? 부가세 얼마 기대 있어 거기 지된 거 그걸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물건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 경우는 빼주죠. 당연히 매입 있으니까. 여기서는 매입세액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매입세액을 입증하셔야 돼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돼. 받아서 입증하시면 빼줘. 입증 못합니까? 못 빼. 매입이 이만큼 있어도 안 빼줘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입증하려고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겠다. 받아서 공제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받아서 제출하면 매입자가 제출하면 매출자 매출이 파악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매입자가 제출한 세금